울산시가 개방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측근 챙기기와 전문성이 결여된 농공행상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유니스트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과학기술 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업 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들의 사기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횡단국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시가 시민신문고 위원장을 포함해 개방직 자리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외부 수혈로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겠다는 개방형직의 취지와 달리 측근 챙기기와 농공 행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1호 업무인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맡을 위원장으로 차태환 씨가 임명됐습니다. 차 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뽑는 대변인에는 전인석 씨가, 해양수산과장에는 자동차 운송회사 출신의 노영어 전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수혈된 개방형직에 대해서는 선거 공신과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변호사 사무장인 대변인 전인석 씨는 관련 경력이 시민단체 홍보 업무가 전부입니다. 때문에 울산시 정책을 알리는 4급 상당의 대변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복지여성국장에 오른 정복근 국장도 전형적인 농공행상 인사. 울산 환경운동연합을 이끈 김영근 씨가 일자리 특보를 맡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반복되는 인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가령 인사위원장의 의회 비준이라든가 공무원 노조 체를 통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달여 만에 마무리된 개방직 인사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의 발표와 관련해 울산시는 김해신공항 확장 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부산, 경남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부울경 TF와 공동 검증 수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합니다. 실습 공간을 늘리고 모든 학부생이 관련 교과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102대의 컴퓨터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대규모 실습실. 유니스트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새로 갖춘 연구 공간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와 대용량의 서버가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장비들은 고성능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걸 구현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유니스트의 모든 학부생은 전공과 상관없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학부생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교과목도 신설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졸업 후에 학생들이 빅데이터 대비 4차 혁명 대비 고급 인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니스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외에도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71살 윤모 씨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윤 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머리를 크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간 환자의 38%가 머리를 다친 걸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태화강 둔치.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거 덮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 잠시 나왔다가 고수부지에 바람 실어 댕기고 일하는데
공공자전거를 빌려주는 중구의 대여소 3곳은 이미 140여 개의 안전모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 담당자는 개정법이 별도의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단속은 물론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다수는 지금 가까이 공원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 안전모 착용을 좀 꺼려합니다. 가구당 평균 한 대 이상 자전거를 보유하는 자전거 시대에 안전모를 둘러싼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바닷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일부 어촌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가짜 해녀로 등록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 취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신항만이나 산업단지, 원자력 발전소 등 바닷가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사업자가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촌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선업이나 양식어업은 배나 어장이 있어야 하지만 해녀, 즉 나잠어업은 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 어촌에서 가짜 해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100여 가구에 등록된 해녀 수가 130명이 넘는 울산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해경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들이닥칩니다. 여기저기서 국가공공기관들과 주고받은 보상 관련 문건들이 나오고 어촌계장 소유 벤츠 승용차에는 은행 통장이 무더기로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본인들이 현재 생산해 줄 겁니다. 본인들이 본인 수치가 다 똑같은데 본인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줍니다. 중형한테. 안 갖다 주는데 보상 등급이 매기 전에 해경은 검찰과 공주에 어촌계 사무실 등에서 2박스 분량의 서류를 확보해 울주군 8개 어촌계 1000여 명의 해녀 명단 분석을 마쳤습니다. 가짜 해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와 사는 대기업 직원 아들 3형제가 모두 해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 신분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구순의 노인도 수년째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실제로는 폐가인 집에 해녀 2가구가 사는 걸로 등록해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해경은 어보상금 사기가 해녀뿐 아니라 어선어업이나 전복 종폐 사업에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잡업을 하시는 해녀분들은 극히 일부분, 대다수가 이름만 등록돼가 있는 해녀분들. 어보상금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가짜 해녀가 많다 보니 진짜 해녀가 받을 몫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녀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마을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어촌계장에게 눌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83살 할매가 발목 나면 안 되시는 사람이 900만 원 나왔다는데 저는 100만 원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실제로 방송 이후 일부 마을에서는 어촌계장들이 해녀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며 입막음에 나서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저게 재미식인다. 절대 좋다 하지도 말고 밥을 사지 말고 이래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가짜 해녀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1,000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경험도 짧고 담당 총장들이 정상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어보상금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녀 신고제를 폐지하고 실제 업량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수산업법을 고쳐달라고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확한 어획량,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촌에서 가짜 해녀, 긴 시간 동안 있어 온 것 같은데 외부에 알려지거나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어촌에 사는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짜 해녀 때문에 실제 해녀가 받게 될 몫이 줄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걸 알면서도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서로 쉬쉬해온 건데요. 일부 어촌계에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제보자 색출에 나서고 겁을 주는 등 입막음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보상금 규정에 근거가 되는 해녀 명부는 울주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나본 담당 공무원들은 어촌계장이나 보상금을 준 기관들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인데요. 공무원 수가 적다고 탓할 게 아니라 해녀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혈세가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고
주민들끼리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태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세계가 중구 혁신도시 내 상업시설 입점과 관련해 아직까지 사업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세계는 최근 중구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혁신도시 부지를 놓고 지역 상권에 적합한 사업체 형태를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방향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신세계가 매입한 부지가 혁신도시 전체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업 방향을 정해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축제인 2018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내일 오후 6시 30분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필두로 안성기, 이정재 등 인기 배우들이 참여하는 그린카펫, 가수 김현우의 축하 공연에 이어 개막작 던월 상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3회째를 맞는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11일까지 5일 동안 8개의 상영관에서 41개국 139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특히 북한 영화 4편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풀무원 계열사의 급식으로 초코 케이크를 납품받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 환자가 나타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관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의 한 고등학교와 남구의 한 중학교가 풀무원 계열사로부터 급식을 납품받았고 이 중 지난 3일 점심 식사에 초코 케이크를 제공했던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9명이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모레까지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고 북구보건소는 현재 해당 학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구의 중학교도 최근 이 케이크를 제공했지만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S-오일 온산 공장의 탈황 촉매 교체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11시 20분쯤 울주군 온산읍 S-오일 온산 공장의 탈황 공정 반응기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5살 박모 씨가 높이 12m의 반응기에 올라가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동구에서 내일 채용 박람회와 일자리 대토론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동구 전화체육센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채용 박람회가 열려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22개 기업이 조선업 실직자와 퇴직자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동구청에서 울산시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신중년 5060 일자리 해법 울산에서 보고 듣고 찾는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